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워낙 연초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서 투자자들이 물량을 좀 미리 정리해 놓자 뭐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좀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코스피는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워낙 강하다. 그리고 정책,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유동성이 풀리고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럼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 또 주식시장은 좋아하죠. 여기에 이제 또 자동차라든가 몇몇 업종에 강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했는데 다만 이제 매수가 두 업종에만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운송장비. 우리가 보통 예전식 표현으로 전차장세. 그러니까 전기전자와 자동차 강하다고 해서 전차 장세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종목군에만 이제 매수를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종목들이 신고가 가면서 코스피는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이 종목의 거래 대금이 집중되면서 하락 종목 수는 훨씬 더 많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정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지수와 종목들이 좀 괴리감이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는 좀 어정쩡했거든요. 지금 뭐 중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또 트럼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무슨 군사적인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다만 이제 우리 증시는 워낙 반도체에 대한 특히 이제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오늘 또 자동차주가 새로운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재료로 자동차가 또 급등하면서 코스피는 장중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어쨌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게 한바탕 확 밀어내고 올라갔다가 또 한바탕 확 밀어내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 때마다 뭐 외국인 또는 기관의 덩어리 물량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 때 또 미국 선물 시장이 한 번씩 툭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떤 뉴스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고 좀 장중에 어떤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게 이제 확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또 아무래도 이제 하루 뒤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좀 확인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랐다. 4,600까지는 조금 오바다 이렇게 보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4,600 넘어갔을 때 한바탕 또 4,600 근접하니까 또 한바탕 이렇게 이제 밀리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어쨌든 꾸역꾸역 또 받아내면서 이제 결국에는 플러스로 끝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저점에서부터 고점 차이가 130포인트 정도 났어요. 보통 이제 100포인트면은 뭐 이게 어떤 지정학 문제 나오면서 폭락했을 때나 나오게 되는 변동성인데 뭐 지수가 위치가 워낙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100포인트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긴 하죠. 그래도 거의 3% 가까이 장중에 고저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는 나쁘게 보면 이쯤에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좋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받아내는 대기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안 꺾이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어쨌든 플러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좀 만만치 않은 대기 매수세가 아직은 있구나라는 점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보시면 근데 거래 대금이 거의 30조 원이 터졌어요. 이게 아마 코스피 거래 대금 역대 최대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거래 대금이 30조 원이나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틀 연속해서 하락, 최근에 이제 하락한 날도 많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950에서 멀리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밀려 내려갔다가 꼬리 달고 5일선은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516개, 848개, 1018개, 오늘 1276개. 그러니까 오늘 하락 종목 수 자체는 12월 16일인가? 이제 그때 이후에 가장 많은 하락 종목 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직까지 코스피는 완전히 과매도권이 됐고 코스닥은 이제 과매도권은 아니긴 합니다만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뭐 좀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뭐 낙폭주 이런 거보다 그냥 지금 센 주식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뭐 오늘 같은 자동차가 좀 등장했죠. 뭐 어제는 뭐 지주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전차 군단 쪽에만 이제 매수가 집중하다 보니까 좀 다른 거 팔고 못 오른 종목들보다는
강한 종목을 따라붙자 뭐 이런 심리가 강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많아도 이제 대기 매수가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잘 가동이 안 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미증시가 강하긴 했는데 미국에서도 업종이 반도체 주가 초강세 보이는 가운데 뭐 소재 산업재 이렇게 이제 좀 일부 분산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산은 되는데 반도체 대형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축으로 두고 뭐 증권주, 지주사 아니면 뭐 어쩔 땐 철강 뭐 이렇게 돌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에 돌았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메인 강세 업종 딱 두고 이제 주변에서 몇몇 종목군들이 돌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 정도는 더 늘어난 예, 그런 형태. 그러니까 뭐 독주보다는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올라가는 장세인데 이제 우리 증시도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단기, 그다음에 장기적인 추세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그냥 반도체를 워낙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달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도 뭐 삼성전자가 메모리 디스플레이 서프라이즈 예상된다. 뭐 낸드 실적 전망치까지 상향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국내 증권사에서는 오늘 맥쿼리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 삼성전자 목표 주가 24만 원. 예, 그리고 하이닉스 목표 주가 112만 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하이닉스 목표 주가 국내 증권사에서 100만 원 나왔을 때 다들 저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다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사실 적진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이제 1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112만 원짜리 목표 주가가 등장할 정도로 100만 원은 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의 업황이 더 세구나. 그리고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된다라는 장세 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 물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즐겨보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두 종목의 보유 지분 가치가 7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00조 원 정도 되니까 그냥 반도체는 핑계만 있으면 계속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뭐 수박 전략, 참깨 전략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보고서가 자꾸 뒷받침되면서 이쪽에 자금이 좀 쏠리게 됐고 오늘은 또 자동차주까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젠스란과의 어떤 비공개 회동이 보도가 되고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이제 AI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 우리가 보통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자동차 회사가 만들기가 좋은 게 피지컬 AI잖아요. 로봇 이런 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뭔가 모터에 의해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작동이 뭐 좀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AI 소프트웨어만 장착을 하면 자동차가 됐든 뭐 로봇이 됐든 현대차는 그 기술력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뭐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최근에 현대차가 로봇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본업 자체도 미국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더라. 또 백악관에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주 주변에 좀 호재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주가가 올라가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그 지정학적인 문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다가 뭐 그린란드에다가 여기저기 막 다 이제 다니면서 뭐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게 저래도 되는 건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어떤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미국 그 증권사 그러니까 찰스 슈왑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12번 정도의 지정학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뭐 우리나라 전쟁, 한국 전쟁도 포함이 됩니다. 저기 안에 통계에는. 근데 1년 후에 봤더니 증시가 9번 오르고 3번밖에 하락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 3대1 정도 비율이 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매장량 자체가 좀 왜곡되고 과장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이게 매장량이 갑작스럽게 확 늘어나 있고 그 뒤로는 또 업데이트도 그나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진짜 매장된 거 맞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지정학 문제가 됐든 국제유가 문제가 됐든 이 자체는 그렇게 주식시장에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뭐 오늘 장중에 지정학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장중에 흔들린 거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보다는 지금은 실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에선 계속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뭐 현대차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죠. 이게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마다 한 달 정도 전인가 계속 주간 증시 전망대마다 제가 계속 GM 차트 띄우면서 GM은 신고가인데 우리나라의 자동차주는 못 가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게 뭐 아마 수급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전에는 이제 관세 이슈도 좀 있었겠죠.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GM이 신고가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좀 그러니까 따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자꾸 있는데, 계속 한번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어쨌든 GM보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현대차 주가가 더 강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크론 올라가고 하이닉스 눌려 있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거의 따라잡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업종으로는 좀 맞춰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업종이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 예, 투자자들이 이제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라갔는데 코스닥의 소부장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소부장의 실적이 과연 저 종목들만큼 나올 거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다가, 이제 GS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루빈을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하게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하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열을 식히는 게 되게 중요해서 GST가 그 냉각 관련된 기술력 가진 업체로 이제 부각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물만으로만 식힐 수 있는, 냉각 장비 필요 없이 물만으로 식히는 AI가 된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좋다고 그만한 비율로 실적이 소부장이 좋아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대장주 역할을 했던 이제 GST가 이렇게 확 빠지다 보니까 이제 주변주가 동반해서 좀 다른 소부장까지 영향을 받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터 관련해서는 오늘 그 대통령 발언도 좀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근데 약간 한알령은 좀 해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느낌상으로는. 근데 제가 느낌이라고 표현드리는 건,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한알령 내린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제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긴 어려워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 발언의 톤을 조금 조절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곧바로 해제되지 않나 보다라고 빠졌다가, 그래도 중국에도 공연이 되나 보다라는 또 평가가 되면서 이제 꼬리는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뉴스들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 안에서는 오늘 자동차주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가고, 이제 바이오주, 삼성바이오도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됐는데, 저는 뭐 1년 전인가 그때 하여튼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차하고 시총 바뀔 것 같다고, 근데 이제 1년 동안 안 바뀌고 오히려 현대차가 밀리고 막 그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시가총액 최상단 기업들은 순이익 추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의 순위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정쩡한 시가총액 상단 말고 최상단 같은 경우는 순이익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시가총액의 순위가 좀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보다 현대차의 예상되는 순이익이 좀 높아서 향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저것도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과거 데이터 보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 지금 또 워낙 또 격차가 커서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동차주가 이제 로봇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뭐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계속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도 제가 코스닥은 고민이, 주도주가 일관성 있는 강세 업종이 2개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제약이나 또는 2차 전지나 로봇이나 하여튼 이런 조합이 좀 돼야 되는데, 자꾸 로테이션만 돌고 있어가지고, 어제 2차 전지 강했는데 또 오늘은 빠지잖아요. 이런 형태로 좀 일관성 있는 모습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투자들이 그냥 코스닥은 단타치고, 다음에 코스피에 뭐 그 자동차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대형주 쪽이나 이쪽으로만 이제 자금이 몰려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은 생각보다는 강하지도 않고, 또 양시장 자체가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이제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는데 1조 2천억 샀거든요. 매수매도 합이 22조 원. 엄청나게 매매를 했어요, 오늘 외국인들 보면. 근데 선물은 되게 많이 팔고, 콜옵션, 풋옵션을 또 되게 많이 샀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둘 다 옵션을 샀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되게 커질 거다. 그러니까 둘 다 팔았으면은 변동성을 되게 좁은 데다 가둬두겠다는 얘기인데, 둘 다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아래로 흔든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장중 이틀 연속 그런 흐름이긴 했죠. 근데 매매한 종목이 되게 특이하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세 종목이 1조 2천억을 여기서 거래를 했어요. 오늘 순매수 규모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그리고 순매수 4위 업종이 셀트리온인데 종목이
600억. 그러니까 세 종목 말고는 나머지는 매매하는 규모가 애매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좀 매수했던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매도로 바뀐 거. 그러니까 두 종목이 굉장히 수급이 좋았던 종목인데 저게 이제 어제 삼성전자 팔았다가 다시 사들인 것 같은 어떤 일시적인지 여기서 그냥 추세 나머지 그러니까 뭐 전차 말고는 나머지는 다 단타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건지 좀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전차 군단은 전기전자 자동차를 전차 군단이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는 오늘 매수한 업종에서는 조선 업종 이게 좀 특징적인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 관련된 업종이 또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워낙 많이 팔아서 1조 1,000억 가까이 팔았잖아요. 근데 역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대한 매도가 있었고 매수는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쪽에 매수가 HL 만도까지 쭉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매수 많이 한 게 이제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그냥 뭐 조선주 일부. 근데 조선주 또 매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 이제 골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외국인들은 매수 쪽에서는 특별한 어떤 업종의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가 매수가 있긴 하지만 매도 쪽에도 있었고, 근데 순매도는 HPSP가 이제 압도적인 매도 1위였고, 나머지는 뿌려서 매도. 근데 반도체 쪽이 조금 매도에 많이 포진해 있어서 오늘 코스닥에서 반도체 종목이 부진한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반도체는 계속 담습니다. 예, 상단에다가 요 아래까지 쭉 내려가 보면 반도체 종목들을 되게 많이 담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로봇주. 예, 로봇주를 또 선별적으로 좀 담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보면 약간 반도체는 일관성 있게 좀 담는 종목군들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엔터주 어느 때는 담았다가 어느 2차 전지 담았다가 또 로봇 담았다가 이제 나머지는 좀 돌리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오늘 그 미증시가 최고가였는데 아시아증시가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너무 올라갔는데 이런 생각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이걸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금리가 좀 올라와 있는 점. 그러니까 이번 달에 미국의 회사채 금리,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회사채 발행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미국 기업들이 올해 써야 될 돈 때문에 이제 돈을 여기저기 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다라는 의미인데 이번 달에만 한 2천억 달러 정도 빌릴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빌리는 데가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아시아 증시가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가 여기서 좀 안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는.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수급의 구도.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자동차, 해운, 조선, 또 반도체는 코스피의 대형 반도체만 올라간 상황이 됐는데 코스닥의 반도체는 부진하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 전차 군단 중심의 구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되게 대단했던 게 그 삼성전자 거래대금 9조 원, 하이닉스 거래대금 6조 원, 현대차 거래대금 6조 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코스닥 거래대금이 11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합산 거래대금이 19조 원인데 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11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하락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여러 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종목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 이상이 되면은 하락 종목이 많아진다. 근데 지금은 뭐 절반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돈이 특정으로만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자금 수급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뭐 한 2년 동안 똑같은 얘기지만 강세장의 특징은 가는 것만 가고 나머지는 애매한 거다. 그래서 반등장보다 강세장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대신 이제 예외적인 게 과매도권으로 내려가면 속속 돌리는 종목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주도주는 뭐 계속 이제 주도주에 집중하되 이제 조금 낙폭이 있고 눌려있던 뭐 낙폭이라는 표현보다 눌려있던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이 조금 살아나는 종목군들이 한두 개 정도씩은 또는 두세 개 정도씩은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도주에 집중하되 뭐 그 외의 종목군들도 뭐가 좀 올라오나 싶은 것도 한 번씩 찾아보는 예, 그런 이제 대응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사하기 시간이 길어졌네요.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한 3장 줄였는데도 이렇게 돼서 오늘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